네, 이슈 나옵니다. 요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OLED 관련주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 OLED TV를 출시하고 또 OLED 신규 라인을 증설한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이 중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그리고 OLED 관련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뉴스토마토의 차현정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OLED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련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차현정 기자, 최근 OLED 관련주들 급등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작년 연말부터 OLED 산업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차츰 개선되면서 냉랭하던 투자 심리에도 온기가 스며드는 모습입니다.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형 업체들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지난 12월 초 OLED 관련 장비 발주를 개시했고 국내 업체 가운데서도 비아트론과 LIG ADP 등이 OLED 생산에 필요한 저온 폴리실리콘 관련 장비 수주에 시동을 건 겁니다. LG전자 OLED 관련주로 분류되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올 들어 어제까지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덕산 하이메탈은 10% 넘게 올랐고 SFA 상승세도 12%에 육박합니다. 테라세미콘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김양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OLED 투자 재개는 여전히 OLED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OLED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OLED 산업의 성장 스토리도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와 OLED 투자를 본격 재개할 전망이라며 중국 정부가 수저우 LCD 공장의 세대 변경 요청을 최종 승인해 올해 말까지 양산 라인을 완공해야 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OLED TV 시장의 조기 선점 경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연내 8세대 OLED 라인 투자의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 서치는 전 세계 OLED TV 시장 규모가 올해 5만 대에서 2016년 720만 대를 돌파해 14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OLED TV의 시장 전망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줬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OLED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OLED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태동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OLED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중소형 핸드셋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거의 중소형 쪽, 그 모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태블릿 PC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대형 OLED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시작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뭐 하반기부터 조금씩 시장이 커지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OLED를 좀 이제 기존 패널이죠. 뭐 LCD 패널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빛을 보내는 백라이트 유닛이 뒤에 이제 적용이 돼서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적층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OLED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그런 유기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기가 상당히 좀 얇다는 거죠. 네. 그렇죠? LCD 비교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게 이제 또 그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휘어지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접히는 거나, 네.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네, 한마디로 요즘 기다리고 있는 신기술이 실현이 되려면 꼭 이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LCD 대비해서 확실히 좀 색 재현성이라든지 명암비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색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OLED는 거의 100% 색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표도 나오고 있네요. TFT LCD는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OLED 같은 경우에는 글래스 위에 바로 유기재료만 올라가기 때문에 두께도 네네. 훨씬 가벼워진다 이런 설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기술적인 문제 많죠. 네. 예, 지금 대형 TV를 지금 생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수율적인 부분인데요. OLED 그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율이 한 10%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보통 수율이 90% 정도는 돼줘야지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10%밖에 되지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에러가 많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자기 자체적으로 그 빛을 발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발열 문제도 좀 네. 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자체가 사실 좀 수명이 좀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구입을 하는 사이클이 길잖아요.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 보통 패널 수명, OLED 패널 수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에서 6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전자제품 수명 주기가 좀 짧아졌다고 하지만 4년에서 6년이 좀 짧긴 짧네요. 그쵸. 네, 기술적인 내용 살펴봤는데요. 해설위원님, 결국 이 OLED 주들 떴던 것은 삼성에서 이제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컸을 텐데 투자 예상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의 투자 수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 무엇일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삼성 보기 전에 LG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LG는 그 전자 계열에만 13조 4천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저번 이제 IR에서 올해도 4조 원 초중반대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제 현금 흐름표상으로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요. 2011년도에 LG 디스플레이가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인데 4조 1,820억 집행이 됐고요. 또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4조 1,880억 투자가 단행됐었고 작년에 또 그렇게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 돈은 보면 이제 OLED랑 저온 폴리실리콘 LTPS 공정 전환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저온 폴리실리콘 LTPS는 그 중소형 기판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고화질이고 뭐 초경량이고 초슬림이고 이게 이제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애플에 납품하려고 만드는 것일 텐데 이제 애플 매출 따라서 투자 금액이 LG 쪽은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요 4조 원대인데 조정될 여지는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 전체로 보면 이제 50조, 전자 쪽은 계열이 23조 원 정도 추산됩니다. 네. 현금 흐름표상으로 역시 같이 점검해 봤는데요. 2011년도에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지금 21조 9,700억이 투자가 됐었고요. 네, 다음 나오고 있네요. 작년에 22조 9,700억이 투자가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부분별로 보면 반도체가 작년에 14조 원이었었고요. 디스플레이가 한 4조 9천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 또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IR에서 전망하기로 이제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업계 보수적인 그 투자에 따른 캐파 성장 제약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수급은 개선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가 얼마나 좀 보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LG랑 삼성 디스플레이만 고려한다면 연간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한 9조 원대는 투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장비 같은 경우는
IT 장비주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랑 솔라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전체 투자 금액을 삼성, LG 합산한 27조 원 정도로 파악해도 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현대증권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예상 금액을 추정을 해놨는데 네. 지금 표 나가는 것처럼 중국 네, 수조 세 번째 표에 8세대, 있네요. 네, 중국 수조 8세대 LCD 라인은 2조 원 정도였고요. OLED 신규 투자에 중소형 패널인 5.5세대가 2조 원 정도. 이 가정도 삼성 스마트폰 출하 목표 3억 5천만 대 중에 전체 스마트폰 중에 OLED 패널 탑재 비중이 50%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추정치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TV용 8세대 기판이 2조 원에서 6조 원, 2조 원 투자될 것으로 해서 전체로 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거죠. 이렇게 네. 되면 작년에 4조 9천억 대비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한 22% 늘어난 증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종목 관련해서는 SFA 같은 경우가 현대 쪽에서도 말했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 증설 연관해서는 관련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겠고요. 또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FA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런 가운데 삼성과 LG 그동안 OLED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차은정 기자, 특허 분쟁 협상을 개시한다는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OLED 특허 소송을 벌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4일 지식경제부 중재로 첫 화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 주도로 두 회사 CEO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조만간에 소송을 취하하거나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회사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두 회사는 작년 3월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화해의 손길을 서로 내밀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기술 경쟁력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나 대만, 중국 업체들이 맹추격을 해오면서 우리도 이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사실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바로 턱 밑같이 쫓아오고 있는 데가 바로 일본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CES를 통해서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상용화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술 정도만 선보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만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우리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모바일에 그 OLED 패널을 좀 타체를 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만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해 상반기 때 중소형 OLED 패널을 좀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AOU와 CMI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 이렇게 생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의 BOE라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하반기 정도 좀 양산을 공언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야지 좀 실질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그 OLED TV를 양산에 돌입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전 예약까지 받는다는 그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사실 상당히 좀 비쌉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55인치 OLED TV인데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 아, 예, 정말 그만큼 비싸네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양산하기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쟁사들과 봤을 때 기술 격차는 좀 있다. 일본이 좀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LG가 그렇게 짠하고 내놓으니까 삼성도 좀 마음이 급해졌는지 네네. 뭐 설 이후에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또 궁금한 네. 게요. 서울 반도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에서 5%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만도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그만큼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아까 전문가님도 수율 문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서울 반도체는 그 백라이트 유닛 LED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OLED가 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좀 의식한 발언이었을까요? 긴장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 서울 반도체는 해야 될 일이 뭐 공정을 바꾸든지 해서 좀 더 이제 다변화된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대표님이 그렇게 전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좀 공감은 됩니다. 워낙에 이제 OLED TV가 비싸기 때문이죠.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장치를 하게 되면 설비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제 수율과 관련된 뭐 제품 불량률, 뭐 원재료비 등 뭐 이유는 다양하겠는데 차차 이게 이제 떨어지겠지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가격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5인치 같은 경우에는 LED가 한 200~3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OLED는 LG가가 지금 1,100만 원으로 4~5배가 지금 비싼 상황이라서 이게 대중화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뭐 부유층 중심으로 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설비 감가상각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만 면치수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율 개선 통해서 양산 가격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면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그 소니인가 파나소닉인가 네. 그 대중화 처음에 내놨다가 11인치 OLED TV 내놨다가 거기도 별로 안 좋아서 닫았죠. 그래서 대중화에 실패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리고 이제 OLED 강점인 고화질, 또 응답 속도, 퍼펙트 시야각으로 어디서나 보더라도 똑같은 네. 색과 밝기가 재현된다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꼭 기존의 그 LED TV보다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대중화할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그냥 소형 기판용으로 해서 지금 삼성은 사실 5.5세대가 마지막이었었고 그 다음 세대는 안 나왔었거든요. 네. 8세대만 좀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중간에 6.5세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도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근데 이제 소형 기판용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 OLED가 그냥 예전에 하던 것처럼 중소형 기판용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것이겠고 또 전체 면적으로 보자면 아까 서울 반도체 그 대표님 이야기처럼 침투율이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크게 종합적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기술 진보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기술 진보가 그대로 이제 수율과 연결이 되겠죠. 수율이 네. 좋아지면 단가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보면 실제로 삼성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그건데요. 대형 OLED 양산 관련해서 기술 방식 RGB냐 화이트가 들어간 백색이 추가된 LG가 지금 하고 있는 네네. WRGB냐 요 이제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도 못 잡고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쓰는 그 RGB는 기술적으로 소형 기판, 그러니까 중소형 사이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는 그런 장착물에는 유기물 장착이 잘 되게 되는데 대형으로 가면 증착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도포할 때 구멍이 송송 뚫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를 삼성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LG처럼 뭐 자존심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W로 가야 따라가기 되는지. 쉽지 않을 그리고 텐데요. W 방식이 WRGB가 오늘 현대 김동원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재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더 많이 유기재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삼성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지금 나오는 뉴스 플로우만 보면 삼성이 거기서 해결점을 못 찾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과 무관하게 OLED TV는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그 LG 쪽은 2월 20일 날인가요? 구정 끝나고 나면 첫 배송이 된답니다. 실제로 1,100만 원짜리 소비자한테. 그리고 이제 삼성도
구정 연휴 끝나고 나면 선보인다 했었었고 네. 해서 아마 경쟁이 지금 일본 쪽이랑 같이 붙여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TV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대중화 될 것인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진보라든지 뭐 수율 문제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어쨌든 삼성에서 고민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OLED TV가 짠 하고 나타나는 순간은 관련주들에게는 모멘텀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의 투자 전략을 듣기 전에 증권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현정 기자,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OLED 최대 수혜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덕산 하이메탈과 SFA를 OLED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현대증권은 오늘 덕산 하이메탈의 적정 주가를 37,000원으로 기존보다 23%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현대증권은 보고서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8세대 OLED 증착 기술 표준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백색 OLED로 결정할 경우 덕산 하이메탈이 최대 수혜업체가 될 것이라며 백색 OLED 수직 증착을 위해 필요한 유기재료 HTL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같은 이유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OLED 소재인 HTL을 삼성에 공급하고 있어 OLED TV 생산 양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덕산 하이메탈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예상 주가 수익 비율 13배 수준으로 과거 퍼 20배 이상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저평가됐다며 향후 삼성 OLED TV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밸류에이션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대증권은 SFA에 대해 삼성 OLED 투자의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75,000원을 신규 제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SFA는 전공정부터 후공정 장비의 신규 라인 구축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SFA의 매출은 삼성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와 연관성이 높다며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OLED 장비 수직 계열화에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SFA가 OLED 8세대 증착 장비를 본격 수주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SFA나 덕산 하이메탈이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전략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FA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비아트라운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한 15%에서 2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런 상승세는 펀더멘털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이후에 정도, 2분기 이후에나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이 된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매수를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탑픽 종목은 저는 전에 SFA와 그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비아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하게 열처리 장비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LG, 그 다음에 중국 업체까지 다 골고루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치중하는 그런 고객사가 아니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골고루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증가하나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90%, 영업이익은 한 1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트론도 오늘 방송에서 여기저기 많이 보이던데요. 3% 넘게 오르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6,900원 정도인데 혹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비아트론이요? 네. 예,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공모가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26,000원이 일단은 오늘 그 상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길게 봤을 때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상장했을 때가 26,000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까지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일단 그 주제가 좀 오늘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뭐 쉬운 주제는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그 투자 금액만 놓고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LG는 올해도 한 4조 원대로 정체될 것 같고요. 삼성이 한 22% 정도 는다고 하면 아까 그 현대 김동원 연구원 걸로 해서요. 전체 금액은 대략 한 11조 원 정도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올 것 같고요. 작년보다 이게 이제 22% 정도 늘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보면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 매출도 한 22% 늘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는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종목은 SFA나 SNU, ICD, 특히나 삼성 쪽과 LG 쪽과 연결되어 있는 지분이 투자되는 쪽들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라세미콘, 뭐 AP 시스템, 원익 IPS, 그다음에 LG 쪽은 뭐 아바코,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일 것 같고요. 소재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덕산 하이메탈이 계속해서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계속 좀 모멘텀 받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 저는 최선호주로 이제 SFA를 갖고 왔는데요. 네. 적정 주가는 5만 원 초중반대 정도 중심으로 해서 등락할 것 같고요. 금방 7만 원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비쌉니다. 사실 비싸기 때문에 뭐 사실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가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SFA가 아마 증권가에서 얼마 전에 7만 원 내놨죠, 목표가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일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OLED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